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역세권 청년주택 이런 것들이 1인 가구 아니면 신혼부부한테도 좀 확대 공급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 게 지금 사실 우리 신혼부부들 2030 청년들이 주로 주거하는 지역이 지금 사실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조금 먼 이제 외곽 지역에 주거할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주거지와 이 직장 간의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그럼 이 출산한 이후에 이 아이를 어떻게 낳고 기르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직주 근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청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은 계속 지원돼야 됩니다. 뭐 가령은 신혼부부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신혼부부에만 해서 결혼하지 않은 어떤 청년들을 이제 주거정책에서의 후순위로 밀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공급 체계는 굉장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공급량이 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도심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직주 근접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조금은 더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곳에 조금은 더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을 해서 이렇게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주거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주로 지원되는 이제 주택이라는 게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이제 특별 공급에서 일부분 배정해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쨌든 임대주택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많이 선호되는 또 그런 주택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인 인식도 좀 전환될 필요도 있지만 어떤 정부에서도 공급적인 아까 말씀하신 면적을 좀 다양화하고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좀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네,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단 공급 면적 자체가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 공급 면적뿐만이 아니라 이게 임대주택에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종의 개념은 이제 믹스라고 합니다. 소셜 믹스. 예, 그렇게 좀 섞어서 내가 어디에 주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숨겨주면서 이렇게 좋은 가격대로 제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도심 내에 이렇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주거하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것은 분명히 출산율 제고나 이런 것들에는 매우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신도시나 이런 데들 보면은 이제 해당 아파트 단지를 블록화 시켜가지고 아예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버리는 데가 있고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 당시에 그때 이제 마곡지구가 소셜믹스로 좀 섞어놨죠.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는 이제 어디가 임대주택인지 모르고 외부에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뭐 집값도 상대적으로 좀 튼실하게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누가 임대주택 소유자인지 거주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갭도 좀 줄어드는 것도 있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일단 임대주택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사실 좀 주변 시세를 좀 이렇게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믹스를 통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청년들이 왜 2020년, 21년에 집을 그렇게 영끌을 하면서 샀겠습니까? 자산 형성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주거를 소비하면서도 내가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분은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사실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모델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다음 챕터는 이제 업계도 변화해야 한다. 출산 육아 위한 시장 선점 필요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어떤
여기 내용을 보면 어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 업계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이제 저는 이제 세종에 살고 있어요. 세종에 살고 있고 이제 저는 세종을 자랑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자녀를 키우기 좋은 이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세종에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은 정말로 이게 우리 아이를 여기서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세종은 대부분 다 아파트입니다. 다 아파트고 특징적인 게 다 아파트 단지가 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학교를 끼고 있고 아파트 내에 굉장히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지하화되어 있어가지고서 애들이 안심하고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주거 기능만 이제 생각해서 왜냐면 빨리 지어서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안전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도 층간소음 문제가 있고요. 저희 애들도 뛰고요. 저희 윗집도 뛰고 저희 밑에 집도 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될 부분이 있어요. 수요자들이 실제로 건설업체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잘 만든다면은 시간이 지나도 좋은 브랜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한 부가가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 이런 것도 정부도 규제하지만 또 건설사도 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4, 5년 전에 예전에 그 동탄이나 뭐 평택 이런데 분양할 때 보면은 컨셉이 이제 에듀라는 걸 붙여가지고 항상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지나가면 이 거주민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에듀라는 브랜드를 하면서 유명 브랜드 교육 브랜드들을 런칭해서 그쪽에 상권을 형성하게 하면서 조금 분양에 굉장히 좀 흥행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그 주택을 소비하는 소비층이 뭐 가령은 이제 그냥 가령 이제 더 이상 이제 자녀 교육이 필요 없는 연령대 사람들이 주로 만약에 매입을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체로 지금 우리가 주거 소비를 30대, 40대 요 층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사실은 자녀를 출산해서 이 실제로 자녀를 보육, 양육, 교육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과 떼서 이렇게 어떤 주거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주거를 공급할 때 있어서도 교육 부분은 같이 이렇게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미분양 되게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어떤 실제 수요자층들이 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이렇게 공급이 된다면 조금은 더 지금 현재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는 어떻게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출산이나 육아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거에 감안된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앞서서 이제 일단은 먼저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중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그 임대차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공공의 역할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돈이 이렇게 충분히 없어서 이제 자산 형성 단계에 있는 조금은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이 계층들이 실제로 조금은 더 이제 주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제가 저희 연구원의 다른 어떤 연구원 선생님이 이렇게 또 당첨이 됐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학교 후배들도 과거에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이 됐다고 해서 가본 적도 있는데 좁습니다. 이 집에서 과연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혼자 살긴 너무 좋아요. 초점은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저출산을 극복하자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이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곳이 LH이지 않습니까? LH 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저는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시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주차장이 지하화 안 된 곳은 LH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나가다가 난 저기 가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임대보다는 무리해서라도 민간임대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그걸 소비하고 이제 주거 상향을 하기에 너무 돈을 많이 써버려서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할 때 있어서 수요자 의견이 좀 반영되는 형태로 조금은 넓은 평수 그리고 조금은 이제 이렇게 안전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수요는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고 특히나 좀 이제 잘 지으면 이런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20대 후반에 혼자 들어와서 그 집에 살았는데 결혼하고 그 옆에 동에 가서 살다가 이제 아이 낳고 그 옆에 동에 가서 살고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그 공공임대주택 내에서도 주거 사다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면은 좋겠습니다.